광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허필이고요. 네, 저는 초보 사업가 뜸북입니다. 네, 직장을 다니고 있는 파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또 다양한 이야기, 자영업 이야기 가지고 돌아왔어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새로운 근황 없으신가요? 근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들. 전 최근에 VR 게임장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진짜 한참 생기고 나서 처음 간 건데 너무 늦게 간 거죠. 저도 이제 가게 된 이유가 BTS가 걸렸거든요. 오? BTS가 예능을 하잖아, 자체 예능 하잖아요. 오? 거기서 VR 너무 재밌게 찍어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럼 VR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VR로 이제 아니, 방탄 걔네들이 그냥 VR 게임 하러 갔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예능으로 궁금해진 찍었어. 거지. 너무 그래서-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갔는데 와 실감 나더만요. 나 허피디 하는 거 보고 막 비웃었어요. 어. 막 저거 저 뭐가 케이크 줍기, 무섭다고. 케이크 줍기. 케이크 줍기거든요. 엘리베이터 열리면 케이크 주는 거. 해봤어요? 아니, 그런 건 안 하고 칼로만 자르는 건 해봤어요. 케이크 줍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막 비웃었는데 응. 내가 썼잖아요. 응. 나 바로 벗어버렸잖아. 왜? 무서워서요. 진짜?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약간 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실감 날지 몰라서. 번지 점프를 해야 돼. 번지 점프 있거든요, 거기. 번지점프도 있어요? 네네. 거기서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뛰는 거 하는 거야. 음. 얼마나 웃긴데. 나 뛰었잖아요. 이랬는데 바닥에서 뭐 하는 거지? 아 너무 실감 나더라. 케이크 줍기는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요. 근데 꼭대기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살짝 밖이 보여.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잘 만들지. 그리고서는 정말 가느다 나무판에서 케이크를 주스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죽고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못 뛰어내렸어. 아, 그냥 줍는 게 아니구나. 가서. 가서- 아니 가서 돌아와도 되는데 이제 떨어지면 이제 뛰어내리는 건데 그게 너무 실감 난대요. 네, 아. 그래서 방탄소년단 갔는데 그걸 하다가 옆에 누가 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는데 왜 저렇게 무서울까 했는데 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순간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진짜 실감 너무 나더만요. 무서워. 나는 몸이 가만히 있잖아요. 몸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아, 그런 너무 거야? 신기해요. 그러니까 몸은 속는 거야. 에이, 그치? 진짜. 뇌한테 속는 진짜, 거지. 진짜. 그지? 나 그걸 느꼈어. 그래서 이거 진짜 기술 장난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꼭 해보세요. 홀로그램으로 더 그렇게 그렇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대단하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5존이 생겨요. 그럼 가서 체험해 볼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옛날에 그 가상으로 그 몬스터, 포켓몬스터 잡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곳에 그런 예를 들면 공룡들이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가 크게 다니고 아이들이 와 이렇게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 봐. 이게 몇만 년 전에 지구에 이렇게 있었다가 요렇게 다 교육 그렇게 근데 하는 그게 거예요.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포켓몬도 그렇고. 네네네. 이거 핸드폰을 통해서 보더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5G 존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사실 5G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존에 한번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네. 홀로그램 얘기 나서 그런데 정말 홀로그램이 실용화된 게 어느 건지 아세요? 알아요. 기동책이 뭐야? 그죠. 일본에서. 아리스. 그렇죠. 참 그러니까. 아리스가 제 대학 때 나온 거거든요. 성인.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캐릭터가 있으면 그래. 핸드폰에서 이 친구가 내 공간 안에서 살아요. 얼마나 귀여워. 그리고 이 안에서 옷 갈아입고 나와요. 옷을 선물 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스틱 같은 걸로 옷 줘 여기서 고마워 이러고서 여기 이 테이블이 계단이 생겨요. 지하 계단이. 거기 내려가요. 그래. 옷 갈아 올라오고 너무 좋잖아. 지금 이 차 커피 컵 위에서 막 앉아 있어요. 너무 귀엽겠다. 근데 이게 성인 캐릭터여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앵글 바꾸면 이제 치마를 얼마나 속이 행복하겠어요. 보이고 뭐 이런 거예요. 장난 네, 아니다. 모든 실용화는 확실히 성인 컨텐츠가 확실하게 실용도를 보여주는 걸 그때 느꼈던 게 그러니까 2017년도 제대로 2007년도. 그치. 한국에도 그런 거 생기겠다. 생기죠. 이미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왜 개인 교습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인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모든가 그런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거 도움이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뭐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에도 미리 체험해보게 한다거나 이런 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저희 그거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미술실에 이게 대학 때 했는데 벽 하나를 두고 이제 벽 하나에 혼자 사는데 상대방이 옆에 사는 것처럼 벽 하나에 영상이 뜨는 거야.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다른 그래. 공간 안에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장난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럼 화면으로 가까이 간다. 그게 있어요. 뭐라고? 그렇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지. 화면 스피커는 저 뒤에 있는데 그렇지. 이걸 그때 보면서 되게 사람이 되게 신기하다. 그걸 리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 어.
그래서 연주도 같이 하는 실험도 막 했었어요. 그러겠다. 합주도 하겠다. 하는, 합주도. 근데 그게 2007년도쯤에 나왔던 얘기였었어요. 어. 근데 이게 정말 10년 후니까 엄청 발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직 개방되지 않은 기술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만약에 실용할 수 있는 기술을 내놓는다고 하면 갑자기 또 한 단계 한 단계 삶이 되게 바뀔 것 같아요. 다른 세계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위로받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고. 진짜. 인터넷만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위로를 얻거나 뭐 거꾸로 더 외로워지기도 하지만은 온라인 친구로서 되게 많은 또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것도 얘기하자면 좀 길긴 하죠. 그러니까 영화라 허를 보면 그렇죠. 우리가 나 완전 빠져들었잖아. 그거 정말 철학적인 영화잖아요. 대박이야 정말. 그것까지 질문.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지? 그치? 꼭 몸이 있고 실체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연애라든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꾸게 만들고 그 기계가 없어지면서 그 남자가 슬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참 그 영화는 명작인 것 같아요. 진짜. 큰 돈도 안 들이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래 재밌었어요. 그래서 가격은 어때요? 여전히 비싼가? 안 비싸. 안 비싸요? 나는 이게 돈이 되나 또 생각했잖아. 또. 아니 근데 그게 한 시간에 만 얼마인가? 12,000원인가? 다 할 수 있어요. 한 시간에 이제 무제한 할 수 있고. 근데 알바가 2명인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근데 1인당이니까. 그렇지. 팀당이 아니고. 아, 그죠. 우리도 1인당 받았어야 되는데. 자유이용권. 시간 자유이용권. 뭐. 한 시간 내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1시간. 1시간 내에 12,000원 자유이용권이었습니다. 어쨌든 꼭 여러분 VR 가보세요. 지금은 이제 탈출보다는 이제 VR 시대고, 안 무서운 것도 있고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VR 그거 체험해봤으니까 꼭 5G 그것도 한번 같이 체험을 해봅시다. 네. 아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할까봐 너무 무섭고 겁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어느 날 뭐 차가 이제 막 하늘 떠다니면서 그러겠지. 다니고. 그렇죠. 그런 SF 영화라는 것이 근거가 이게 근거에서 나와서 영화를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 홀로그램 제가 알기로는 영화에서 아이디어 얻어 진짜 홀로그램이 처음 시도된 게 스타워즈에서 그걸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보자고 해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미술 전공했고 거기에서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컴퓨터 아트였었어요. 항상 그게 있는 거야. 엔지니어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은 왜 안 돼? 이런 게서 답답하네, 무식하네 하고서는 이제 예술가들은 왜 못한다는 거지? 해보면 되잖아. 라고 해서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했는데 영화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엔지니어와 예술가들이 만들어진 게 홀로그램. 그렇죠.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거 하나만을 연구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기대되는 걸 생각하죠. 무서운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허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게 사회 운동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맞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라는 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회 안에서 우르르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그럴 있다 수가 없지. 보니까. 다양화된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산업혁명 할 때 사람들이 기계를 막 다 부수고 다녔다잖아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절대 디지털적인 건 안 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또 집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아니 그냥 디지털 하면서도 안 하려고 소중해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 이미 우리가 그 드라마 뭐였죠? 쌍문동 나왔던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응답하라. 그게 먼 옛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거기에 대해서 향수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런 게 양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계속 갈 것 같아요. 싶습니다. 다음 주제 얘기하시죠. 네, 다음 주제. 다음 주제가 아니라 새 주제예요 오늘. 그러네. 그리고 이주한 거 티내자 합시다. 저번에 우리가 그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비단 이제 우리의 일만은 정말 아니었던 아니죠.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다른 곳보다는 요식업은 더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시중에 보면 이제 블랙 컨슈머
대처법이라는 책도 한 3권 정도 나와 있더라고. 그 정도로. 책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겠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때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그 같이 만나는 사장님들 조직 안에서도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 어떤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회의를 하다가 뭐 금전적인 것, 뭐 알아주는 거, 마음을 해주는 거, 뭐 보너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감정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찾아보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전혀 몰랐던 게 뭐냐면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디 콜센터 같은데 전화했을 때 뭐 내 아내가 상담받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뭐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이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모르고 계신데 네.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선 얘기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감정 노동자이면서 혹은 육체 노동자 아니면 뭐 어떤 노동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그 현장에서 벗어나면 이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많이 하는 시대인가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직에 가서 그렇게 블랙 컨슈머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떻게 아니 보면.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또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엔가 뉴스에 올해 초에 나왔던 게 어떤 사람이 맥도날드에서 그 일하는 사람한테 맥도날드 봉지를 얼굴 쪽에 던져버려가지고 정말 인성이 알고 보니까 이 맥도날드 직원이었대요.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어요. 이젠 그래요? 체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행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풀이 대상을 찾은 그쵸? 거네. 결국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 누군가가 제재를 하지 않고 아니면. 사회에서 그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풍토가 있으니 손님인데 라고 하니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자기 감정을 누군가에게 해소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자. 우리가 서로 성숙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라든지 아가씨라고 한다든지 아줌마라고 한다든지 막 간호사분들한테도 아가씨 일로 좀 와봐 막 이런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가게에서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아줌마 막 이러면서 막 손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비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는 거기에 맞는 응당한 지불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위에 뭐 평등한 관계에서 맞아요. 내가 낸데 내가 돈 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정신 질환 많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대요. 그럼요. 네네 이게- 자살 충동을 느낀다거나 그럼. 인생의 회의를 느낀다거나 뭐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별표 3, 4호로 해가지고 이거 누군가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그 폭언, 폭력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그리고 벌금이나 가둬놓을 수 있다.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만 하고 뭐 실용이 안 되지 않아 이건 아니고 업장에서는 이 폭언, 폭행 금지에 관련된 문구를 만들어서 붙여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떤 손님들이 와서 우리 같이 일해주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으름장을 놓는다거나 이제 높은 사람처럼 대한다거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지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건 느꼈어요. 여기서는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애매한 라인에서 감정이 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란 말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더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였었어요. 약을 잡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서 더 도와드리려 하는 말 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저는 친절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불친절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친절해도 내가 너무 얕잡아 보이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친절해봤자 얼마나 친절한데 이렇게 비꼬아오니까.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 이제 그 특정 손님은 계속 되게 무뚝뚝하게, 그러니까 불친절한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되죠? 네, 네. 이렇게 하고 끝내요. 원래는 더 되게 살갑게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그래서 그것도 애매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고객센터 제 친구들이 일하는데 정말 게임 점수, 뭐 게임 포인트 잘못돼가지고 욕먹는 적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게임에 뭐 돈은 중요하지만 포인트 하나 사람을 괴롭힌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좀 젠틀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내에서 담배 안 피우게 된 것도 몇십 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되게 몸살을 많이 앓았었어요. 우리 사회가 실내에서 담배 피던 그런 몸살 앓으셨겠네요. 그때 제가 맥주집을 하고 있었으니까 몸살을 앓았죠. 따로 공간을 마련해 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그런 술집이나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애로사항이었을 거고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알려지면서 문화로 정착을 그렇죠. 하죠. 나중에 어디 공공장소나 그렇게 서비스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을 하대한다거나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행동. 잘못된 행동. 그렇죠. 지금 어디 술집에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잖아. 지금 그 많이 정착이 됐죠. 우리 사회가. 너무 좋아졌어. 진짜 좋아졌죠.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하나씩 도입, 우리 사회도 이제 성숙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손님들에게 이런 걸 써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내 직원 또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 폭행 금지에 관련된 홍보물을 부착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그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이 시작을 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관련된 문구를 찾아보시면 대기업들은 많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나 그 기업의 철학에 따라서 그 문구가 좀 다르겠죠? 강하게 하는 사람, 부드럽게 하는 사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사람, 웃기게 쓰는 사람, 좀 다양한 것들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김승호 회장이 처음으로 이제 써서 많이 쓰는 것들이 보통 직원이 잘못하면 직원을 내보내겠다. 하지만 손님이 잘못하면 손님을 내보내겠다. 요 멘트잖아요. 그래서 그 멘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좀 더 우회적인 표현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게에 폭언, 폭행 금지하는 말은 어떻게 한번 써봐야 될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폭언 없지만 없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는 곳은 아닌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래도 인지해달라는 거를 그렇죠. 쓰기에는 만약에 내가 할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정말 없었던 곳인데 그래서 좀 더 우회적으로 그럼 뭐 땡큐를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 단팥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래서 더 감사하다. 뭐 더 노력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진짜 그거 좋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도 어디 가서 좀 더 그분들에게 친절해야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년 된 친구들을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끔 전화가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애들이 저보고 자본주의에 너무 물들었다는 거. 자본주의 미소가 너무 자미.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20대들과 요즘 잘 어울리신다고. 20년 전 친구들. 그래요? 20년 20대인 줄 알았네. 아유, 20년 전 친구들과 20년 전 얘기를 하면서 좋았던 때 대학 때 얘기를. 네네네. 그러니까 기억은 참 왜곡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장사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 살고 있지 않느냐. 걔가 얘기하면서 그래? 라고 하니까 뭐 너는 그때부터 계속 장사한다고 했으니까 넌 지금 장사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고 뭐 이래. 내가 장사를 한다고 했어? 니 맨날 장사해서 돈 번다고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구나. 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어릴 때부터 양말 떼다 팔고 그렇죠. 그랬으니. 아유 짭짤했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리고 이제 뭐 기이한 행동들 했던 거 그런 거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 만나고 싶다 언니 친구들. 웃고 그랬죠. 부인 친구들이 말하는 부기님은 아유 얼마나 시크한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은. 뭐
시크합니다. 한 명은 또 자영업하고 있거든요. 울산에서 어머. 카페를 해요. 전에 옛날에 얘기하면 나왔잖아. 배경 사장님하고 소개받아서 울산에서 오픈했었던 네네. 아직도 잘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그때 손익 계산 그거 막 원가 계산 해보라고 막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되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틀었죠. 걔도 문화 사업으로 바꿨어요. 네. 울산 지역에는 울산에서 자라서 서울이나 뭐 대도시로 갔다가 내려온 사람들 층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인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자기들의 삶에 포커스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울에서 한 10년 살다 보니 난 싫다 해서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깊이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화하고 싶고 모이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외진 곳에 있지만 계속 전시, 문화, 토론, 아지트가 됐군요. 네네 그런 문화를 계속 걔가 이제 주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시에서 이제 책정되어 있는 그런 걸 기획서를 내 가지고 영화제도 만들고 그런 거 잘하시는구나. 정보가. 그래서 내가 너는 이제 국가 돈 잘 쓴다. 막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문화 융성,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거 많이 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굿즈도 만들고 팜플렛도 만들고 도시락도 해서 매주 책, 무슨 교육 이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삶 안에서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경제 활동을 막 크게 한다거나 파이프라인을 묻으러 다니는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자기들의 스몰 라이프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있구나. 국가 돈만 꾸준히 줄 때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면은 그렇죠. 그것도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네요. 국가 그럼요. 파이프라인이네. 국가 파이프라인이에요. 달지 않는 파이프라인이네. 진짜로. 이게 노하우잖아요. 맞아요. 이 시스템 잡으면 이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에 맞아요. 국악 아리랑 팀이랑 교육 진행했잖아요. 컨텐츠 교육을. 국가 돈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오는 사람만 온대요. 그래. 맞아. 신청하는 사람만 신청하고. 아니까. 이 과정이 복잡한데 한 번 이걸 튼 사람들은 이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거기 또 파이프라인이 있는 줄 몰랐네. 그래서 연속해서 안 되는 법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맞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렇죠. 다른 번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획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대로 지원되는 한도나 양, 주제, 분류가 다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조직 안에서. 그 예술가들 그 안에서 같이 해야지 그렇죠. 노은이하고 서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만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누구랑 비교하게 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림을 그리고 운동을 하고 수영을 하고 강둑을 걷고 그다음에 예술을 하고 와인을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딱 자기 삶을 이제 규정을 해놓고 일정 기간 그렇게 사는 거죠. 아름다운 삶입니다. 네가 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만 오픈하고요. 카페인데. 와, 그 파이프라인이라니까. 파이프라인이네. 그 뭐 월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뭐 사는 모습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죠. 그렇죠. 너무너무 다양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감정 노동까지 네.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20분짜리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좋죠. 20분 정도면 딱 좋아요. 마무리 해볼까요? 네. 댓글로 음. 감정 노동하고 계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가슴이 와닿는다. 내 직원들 다치지 않고 마음 상처받지 않고 일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우리 사장님들. 자신도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직장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